안녕하세요. 물리 가르치는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과학 강사 공개 선발에서 전국 1등을 하게 돼서 대성에 오게 되었고요. 사실은 S&T 학원에서는 2년 전에 시작을 했다가 제가 이제 강남대성 학원에서 좀 콜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관 다 출강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게 분산되면 너무 힘이 들어서 원장님한테 좀 1년 동안 강남대성 학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완성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강의 평가를 1등을 하게 되고 올해부터 이제 휘문고 수업을 오픈반으로 깔기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대성마이맥 인터넷 강의에서도요 라이브 강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정물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뀐 거는 겨울방학 때 설명회를 많이 보셔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물리학이라는 부분만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크게 세 가지의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힘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빛과 물질. 근데 여기 있는 이 힘과 에너지가 아마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일 건데 이게 기존의 물리학 원에서도 우리가 작년이랑 재작년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1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테마들이 그대로 다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제 물리학 2에 있었던 돌림임까지도 같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과 에너지에서 엄청나게 변별이 많이 일어날 거고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이거는 예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서 대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저는 이제 휘문고 내신 대비 필승법이라고 해서 이게 적어놨는데 이게 숫자가 사라졌네요.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는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물리학에서는 5개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념들을 좀 잘 짚고 넘어가야지만 좀 쉬운 문제라도 헷갈리는 문제들을 실수를 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제에 적용이 되는 개념. 사실 이 부분이 중위권 친구들이 잘 못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다른 과탐에 비해서 물리가 개념과 문제 간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은 됐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개념 공부를 그냥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끝을 내는 친구들이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을 할 때 좀 그 개념을 공부할 때요.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러한 개념들이 떠올라야 되고 이 문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까지 같이 학습을 해야지만 그 문제에 적용이 될 거고 그러한 부분을 개념에 채워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현재 10% 안에는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 부분이 많이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스킬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됩니다. 특히나 역학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아마 친구들이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1등급 또는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스킬들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스킬 연구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물리 강의를 지금 올해로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22살 때부터 해서 지금 30살인데 계속 스킬 공부를 하다가 이제 26살 때 그 강남대성 학원에서 본 시험에서 제가 필기 점수를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끼리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제가 스킬을 많이 알고 있고 좀 빨리 푸는 법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랑 그 EBS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그냥 풀이법을 외우다시피 문제가 엄청나게 익숙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신 시험 문제가 대부분이 특히 휘문고는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그걸 처음 본 문제라면은 되게 힘든 문제지만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도 선생님들이 과감 없이 그냥 내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익숙하게끔 많이 분석을 해야 돼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역학에서 등장하는 좀 어려운 문제인 건데요. 이런 문제들을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좀 쩔쩔매는 학생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 글이 일단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떠한 개념들이 적용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역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딱 이게 전부인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 가속도 정보가 있네, 뭐 여긴 시간 정보가 있네, 빗면에 길이비가 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 공간 정보나 시간 정보들이 나와 있네. 그럴 때는 이런 걸 떠올리라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아,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쓰일 거야 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체계를 잘 잡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체계 잡기입니다. 이 개념을 어떨 때 쓰는 거야 라는 걸 꼭 잘 정리를 해두고, 문제 풀 때 버퍼링 없게 풀 수 있게끔, 그냥 바로 이 개념이 떠올라야 되게끔 저는 수업 준비를 하고요. 뭐 그런 친구들은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요. 근데 이제 풀어나갈 때 어떤 친구들은 이걸 식을 그냥 와장창창 다 써가면서 풀어나가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뿐만 아니라 계산 실수도 중간중간에 막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스킬들을 좀 알아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는 좀 높이 차이랑 속도 제곱 차이랑 비례한다라는 단순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비례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시기양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풀 수도 있고 실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좀 제 자랑을 좀 하려고요. 제 왜 김윤이어야 되냐 이렇게 좀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강의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사실 설명회에서 수업을 제일 못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님들을 보면은 제가 마치 우리 엄마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좀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 앞에서는 수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이제 사이언스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3년 전에 본,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금을 1억을 걸고 전국에 있는 강사들끼리 시험을 봤어요. 필기 시험도 보고 동영상 테스트도 보고 뭐 카메라에서 서가지고 하는 것들요. 해가지고 전국에서 1등을 하게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문제를 되게 빨리 푼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강남대성 학원에서 이제 최상위권 재수생들이 다 다니는데, 거기에 모든 관을 제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관에서 물리 선생님들 중에서 강의 평가를 제가 1등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그런 만큼 강의를 학생들 앞에서 굉장히 잘한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강 1년 만에 그냥 인터넷 강의를 대비했다. 그만큼 대성 관계자들은 제 수업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좋아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뭐 제가 이제 사실 내신 수업을 작년에 외대부고만 했는데요. 그 외대부고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뭐 인원이 그냥 5명에서 80명이 됐다라는 거는 학생들이 그 제 수업을 듣고 많이 만족을 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놨고요. 휘문고 같은 경우는 오픈반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팀 수업 같은 경우로 많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휘문고 학생들도 여러 가르쳤기 때문에 휘문고 시험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분석을 많이 해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독보적 문항 아카이브라고 적어놨는데요. 저는 이제 생각보다 제 밑에 조교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7명이 출제 팀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강사분들은 보통 문제를 잘 안 만들거든요. 그냥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짜집기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독창적이고 되게 휘문고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을 좀 창작해서 내는 그런 식으로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대성 수능연구소에서 다양한 양질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대성이랑 전속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만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 내신 빈출 문항. 그러니까 이거는 두각학원에서 제가 4년 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맡았을 때 여기 근처 내신 문제들을 다 수집해서 선별하고 답 달고 해설 달고 그런 거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EBS 변형 그리고 자체 문항 활용 복수 테스트 이런 것들로 제가 자료들도 많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완벽한 관리라고 적어놨는데, 이번에는 제가 현장 조교단이 총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저한테 오랫동안 배웠던 제자들이 저랑 똑같이 푸는 친구들인데,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같이 관리를 도와드릴 거고요. 주 3회 클리닉 운영, 그리고 제 개인 연구실이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저기 대치 삼성 아파트 상가 쪽에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 이렇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봐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클리닉 같은 경우도 제가 성실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 문풀 상세 피드백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학생들이 숙제를 냈을 때 그 숙제 검사를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풀이 하나하나를 다 봐요. 제 조교들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피드백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전문항 손풀이를 제공하고요. 판서노트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기분만의 풀이 스킬.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문제를 좀 되게 잘 풀거든요. 잘 푼다라는 거는
일단 체계화되게 푸는 게 되게 잘 푸는 거예요. 일관되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렇게 풀고 저떨 때는 저렇게 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물리 강사들은 본인이 물리를 뭐 20년, 30년 동안 했으니까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손 가는 대로 풀어도 지장이 없지만 학생들은 그러지가 않거든요. 물리를 많이 해봤자 2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게 뭔가 체계화가 안 잡혀 있으면은 갑자기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모르는 문제 하나 딱 봤을 때 금방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체계화되게 굉장히 잘 풉니다. 그다음에 빠르게 풀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의문사 없는 행동 강령. 이 부분이 이제 물리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인데 실수를 좀 잘해요.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행동 강령을 잘 마련해 드릴 거고요. 뭐 타임 어택과 논리적 풀이를 지향한다라는 것은 뭐 위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교재를 총 3권을 드리는데요. 수업을 오시면 일단 주교재는 제 풀이 체계를 압축해 놓은 비법서라고 해서 알고리즘이라는 주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리 문제를 풀 때 어떤 체계를 잡고 어떤 틀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자세히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매주 저는 주간지가 나가요. 그래서 숙제를 매주마다 80문제 정도씩 나갈 예정이고 거기는 이제 스텝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구분을 해놓은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꼭 풀어야 되는 평가원 기출문항 그리고 EBS 문항 그리고 자체 문항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았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풀이를 제 손 해설로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컬러로 된 책을 매주 받을 거고 학생들이 문제를 봤을 때 스스로 좀 못 푸는 것들은 그냥 줄글로 된 해설만 보면은 그게 뭔 의미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손해설로 마련을 해놓은 것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투리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게 조그만한 책으로 판서 노트가 나가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수업 때 했던 내용을 그냥 어떤 순서랑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 역학 같은 경우는 앞단원과의 유기적 연결이 되게 중요해서 복습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그 과거에 배웠던 수업 내용을 한 번 이 판서 노트를 읽으면서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련을 해두었고 생각보다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100% 판서 내용과 일치하고 주차별 연계 복습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변형 문제집 이 부분도 제가 올해는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EBS 문제를 변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7명의 출제 연구팀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제가 변형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모의고사도 만들어서 회문고 시험에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뭐 이건 수강욱인데요. 그냥 한번 어머님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다 칭찬입니다. 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뭐 수업을 몰입이 잘 된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네요. 물리는 기문이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명시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 체계를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납득을 시킬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이제 뭐 물리학 선생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나 부끄럽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수업 일정은 3월 7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요. 수업 전후에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 부족한 친구들 한 명 한 명 좀 꼼꼼하게 제가 문제를 풀어온 숙제만 보더라도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친구들을 잘 불러서 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제 개인 연구실에도 해서 열심히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